밤새 뒤척이며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부모들이 바로 그 걱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곁에 없는 날 그 아이가 길을 잃지는 않을지,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그 감각,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두둑한 통장 잔고일까요? 좋은 학벌일까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압니다.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라는 것을. 세상을 대하는 자세,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육,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절절한 아버지 중 한 명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편지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자녀가 평생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하게 하는 부모가 매일 건네야 할 말과 먼저 보여줘야 할 4가지 원칙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잘 나가던 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전라도 강진 땅에 홀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가문은 산산이 부서졌고 두 아들은 이름 석자를 내밀기도 부끄러운 집안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원망과 자책으로 세월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 강진의 낡은 초가집 한켠에 앉아 귀한 조이 대신 낡은 족자의 여백을 잘라 편지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서. 그 편지에는 공부해라, 성공이라는 뻔한 말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절망 앞에서도 사람의 품격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실질적인 인생의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벼슬길도 막혔는데 공부는 해서 무엇합니까? 다산은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세를 고쳐 앉고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얘야, 패죽이라고 고개를 숙이지 마라. 벼슬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느냐. 이 아비가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이 정신뿐이다. 패배의식 대신 다시 일어서는 정신적 유산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4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상황이 아닌 태도를 선택하는 당당한 품격. 자녀에게 매일 건네야 할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라. 네 가치는 네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네 자세에서 나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 앞에서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린 형편이 안 돼, 이번 생은 너무 늦었어 라는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오고 그 말들이 아이의 무의식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의 좌절이 아이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산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에 있었지만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단 한 번도 비굴한 감정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패족이라 하여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기죽어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망하는 길이다. 심기가 꺾이면 몸도 따라 병들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심기러, 즉 마음의 기운. 다산은 사람의 성패가 외부 조건보다 이 내면의 기운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생활 속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며 이건 비싸다, 우리 싼 거 먹자를 반복하는 가족의 아이는 음식 맛보다 우리 집은 쪼들린다는 감각을 먼저 배웁니다. 반면 똑같이 저렴한 밥을 먹더라도 반듯하게 앉아 이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본의 아닌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치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함께 가라앉지 마십시오. 대신 아이의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괜찮다. 결과는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세야. 고개를 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내 품격은 성적표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의 태도에서 나온다. 부모가 먼저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재물보다 강력한 유산, 근면과 검소의 습관. 자녀에게 매일 심어줘야 할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만 있으면 너는 절대 바닥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 한 떼기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농밭은 없다. 그러나
평생 써도 닳지 않을 보물 두 글자를 남겨주마. 하나는 부지런함이요. 하나는 검소함이다. 다산이 말하는 근면은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늘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인데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것만큼 스스로를 망치는 짓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방을 쓸고 책을 여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하루를 지배하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화부터 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이 게을러지면 몸도 눕고 싶어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깨어난다. 지금 책상 위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아보자. 검소함에 대해서도 다산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이 바로 검소함의 본질입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잠깐의 욕심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유행 따라 새 물건을 사기보다 낡은 것을 고쳐 쓰는 모습. 아이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생활 속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세 번째 원칙 제함을 막고 복을 부르는 입단속과 침묵의 지혜. 세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고 남의 허물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살펴라. 다산은 유배 생활을 하며 지난날을 깊이 반성했는데 그중 가장 뼈아프게 후회했던 것이 가벼운 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능을 믿고 날카롭게 뱉은 말들이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수차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재앙은 반드시 입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남을 비난하는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내 자식에게까지 해가 된다. 현대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고르고 남의 말을 깊이 듣는 사람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식탁 위에서 남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문제야. 그 집은 본 자랑만 하더라는 말들. 그 순간 아이들은 배웁니다. 세상은 땀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 흉을 보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었을 때는 부모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마라.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돌아와 상대방 욕을 쏟아낼 때 함께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속상했겠다.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지저분해질 뿐이야.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 충분해. 그리고 다산은 분노와 침묵을 연결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일수록 입을 다물어라.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를 불러온다.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입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즉각 소리 지르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지금 감정이 올라와 있어서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잠깐 마음 고르고 다시 얘기하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 실수로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입을 무겁게 하고 남을 칭찬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네 번째 원칙 사람됨을 완성하는 독서의 본질.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심어줘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공부는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부는 전쟁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은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지로 책을 펼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다시는 책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에게 독서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쓴 편지의 절반 이상이 책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패주빈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독서뿐이다. 벼슬길이 막혔다고 책을 놓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앞선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나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위기지학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부 말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독서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흘리지 마라. 의심을 품고 질문하고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옮겨 적어라.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소서법입니다. 아이에게 시험 잘 보려면 읽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책 속에는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의 고민과 지혜가 담겨 있어. 내가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책이 나침반이 되어줄 거야. 성적을 위해 읽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읽는 거야.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해라고 소리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실에 책 있는 풍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책을 펼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가 엄마, 그 책 재미있어요? 라고 물어올 때 그것이 독서 교육의 진짜 시작입니다. 응, 엄마도 요즘 고민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 신기하지 않니? 그 대화 하나가 아이에게 독서를 숙제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양용 선생님의 편지에서 길어 올린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당당한 품격입니다. 가난이나 실패 앞에서도 심기를 지키십시오. 상황은 변해도 너의 태도는 변치 않는다고 말해주십시오. 둘째, 근면과 검소입니다. 아침을 여는 습관,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 평생의 토대를 만듭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썩지 않는 유산이라고 가르치십시오. 셋째, 입단속과 침묵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화가 날수록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넷째, 본질적인 독서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 읽는 것임을 부모가 먼저 책을 드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 4가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바로 부모의 솔선수범입니다. 다산이 위대했던 이유는 좋은 글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자신이 말한 원칙들을 몸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부모인 내가 다시 자라는 과정입니다. 내 아이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먼저 그 삶의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먼저 당당하고, 내가 먼저 부지런하며, 내가 먼저 말을 아끼고, 내가 먼저 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한마디 없이도 아이는 부모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맡으며 올곧게 자라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어떤 인생을 살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우리 함께 멋진 사람이 되어보자. 그 한마디가 그리고 변화된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